간밤 이슈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의 흐름 힌트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또 하락세로 반락하는 모습이어서 요즘 퐁당퐁당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들이 오늘 또 좀 하락폭을 또 막판에 키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스닥은 1.2%가 내렸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7에서 0.8 정도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금값이 오늘 또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값이 1% 올라가고 오늘 또 은가 올랐는데 은은 또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상대적으로 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S&P 500은 연초 대비 지수를 중심으로 계속 위아래로 계속 조금 정도 그러니까 진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쭉 일정 수준 갇혀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위건 아래건 크게 움직일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이렇게 좀 재미없다 보니까 시장 경기랑 좀 상관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만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고요. 나머지 8개 섹터는 오늘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빅테크 주식들이 상승 동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또 마침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부터 정확히 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부터요. 의회에서 하원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바로 그 빅4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의 CEO들이 전원 참석해서 처음 한 자리에 네. 모이는 거죠? 의회. 네, 근데 한 자리 이제 모이는 건 아니고 비디오 컨퍼런스, 다 같이, 예,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수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서 의회에서 우리나라도 청문회 하면 국회의원들이 막 칭찬하라고 청문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비판들을 다양한 속도로 하겠죠. 독점은 너희들이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으니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각이 뭐 나름 크게 준비를 했겠죠. 나름 준비를 했고 방어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악재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고 마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마감 이후에 페이스북이 발표하고요. 목요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끝나고 나서 나머지 3개, 빅4의 나머지 3개의 또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또 반대되는 쪽이 있죠. 경제활동 재개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주,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지금 백신 도체를 빨리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만들어내고 있고 잘할 수 있다 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우치 박사 이제 많이들 보셨을 때 이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맞다. 빠르면 연말 안에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개의 백신을 연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하고 꿈과 희망을 주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도 오늘 시장의 또 한 면의 단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 짚어드린 이제 부담 요소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한마디로 뭐 차익 실현 빌미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값도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금값이 되고 있어요. 주가 가격이요 천장이 없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값이 1950, 60달러까지 찍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2000달러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금 최고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제 방송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꽤 오랫동안 저도 일을 하고 꽤 업계에 오래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떨 때 좀 과열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지금 종합뉴스 있죠. 예. 지상파 종합뉴스 8시, 9시 뉴스에 금값이 나옵니다. 지금요. 금값이 무슨 천정부지를 통하는 금값,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합니다. 금투자 어떤 좋은 방법 있나 하는 거가 보통 일반 지상파 뉴스에서 나올 정도면 예. 이건 진짜 과열이거든요. 근데 과열인 걸 다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돈의 가치가 분명히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지금 해도 될까 막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였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조치들이 계속 될까? 이거 다들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것이 있는 거죠. 거기다 결정타가 오늘 하나 있었는데요. 금을 생산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이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았잖아요.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금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7%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또 금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또 금을 전문으로 하는 어떻게 상품을 전문하는 운영사가 그레나이트 쉐어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금값 강세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이건 은이건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는 것은 웬만하면 쉽지 않다. 워낙 그걸 상품을 주로 하셨던 분, 선물을 하셨던 분은 뭐 괜찮지만 그냥 금값이 올라간다더라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서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 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분산 투자 입장에서 하는 건 제가 언제라도 좋지만 이거 지금 사갖고 뭐 남들은 2,000달러, 2,100달러 간다는데 5% 벌까? 이건 저는 안 친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이게 온라인으로 금을 주문을 하면 택배로 집에 온대요. 근데 네네. 그걸 사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서 네네. 지금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인데 네. 이제 공급도 없었네요. 부족한 그런 네, 상황이었네요. 네네. 근데 금값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해지 차원으로 맞습니다. 계속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어제 외국인들이 시원하게 삼성전자를 담으면서 지수상으로는 뭐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쏠림 현상이 약간 눈에 띄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쭤보는 사람은 꽤 많은데요. 예. 오늘도 똑같은 제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의 강세 배경은 뚜렷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체 주가가 모아놓은 ETF가 사상 최고가 추이를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회사보다는 바깥에 재택근무하는 분들께 많이 늘어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모든 것을 PC면 PC, 스마트폰에서 저장하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클라우드란 세상에 접어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 찍은 거 예전 같으면 다운받을 거 하지만 요즘은 다들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애플이면 애플 거의 클라우드에 들어간단 말이죠. 특히 거의 그런 것들을 거의 무제한으로 무료로 받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비싸면 돈을 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데이터 UBS의 자료인데요. 앞으로 10년간요. 데이터 센터의 그 사용 그 규모가 10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10년간 10배면 이거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큼 수요가 들어가 커진다는 얘기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섹터의 이익 전망. 이거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랑요. 삼성전자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평균을 같이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만을 어떻게 믿냐지만 이거는 국내외 애널리스트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이 쭉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현재요. 오늘 새벽 현재 글로벌 IB의 목표 주가 평균이 66,974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어떤 특정 주식을 살 때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는 것은 이머징 마켓을 사는 거가 거의 90%고요. 그 이머징 마켓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중에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거의 의미를 보셔야 되겠고요. 한쪽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금을 산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약간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달러 약세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해지를 하지 않아서 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도 상당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에서 10% 정도 이머징 차지하는데요.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삼성전자를 사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삼성전자를 트레이딩해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돈을 벌겠냐를 항상 제가 되묻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분들이 99%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언제라도 머스트 해브 주식에 틀림없겠고요. 특히 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보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우선주 혜택이 더 많을 거다. 우선주가 배당 좀 더 나아요. 좀 나을 수밖에 없고 뭐 정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실 분은 뭐 다 하여튼 갖고 있으면 팔지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한 주를 사셔야 된다. 그게 주식 투자자의 자세다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뭐 하루 오르고 떨어지고 일희일비 요 관점이 아니라 늘 이제 이항영 전문위원께서는 아주 긴 호흡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계신데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니까 네네. 이것도 호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뭐 간밤에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네네. 요즘 계속 이제 2년 내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 해지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외의 다른 네, 역외 맞습니다. 환율로 거래할 수 있는 그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그 관련해서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두 가지 큰 포인트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짱키 포인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